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챕터 9의 SEM을 이용한 결정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챕터 9는 이 엑스레이 결정학 체계의 페이지 357에서부터 391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를 보기 전에 꼭 한번 이 챕터 9를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고서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9장에서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배우는 게 우리가 전자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이 전자빔이 파동, 즉 웨이브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웨이브가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전자총, 그러니까 전자빔을 만드는 게 전자총이거든요. 그 전자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 다음에 SEM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 다음에 후방산란 전자와 2차 전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이 후방산란 전자와 2차 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SEM에서는 이미지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우리가 관찰하는데, 그거를 이용하는데 만드는데 사용되는 후방 산란 전자와 2차 전자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90에서는 뭘 배우냐면 EBSD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EBSD가 뭐냐면 일렉트론 백스캐터드 디프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디프렉션 패턴을 만드네요. 그거에 대한 원리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버스 폴 피겨 맵, 그레인 바운더리 맵,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맵, 페이스 맵, IQ 맵, 프로퍼티 맵. 상당히 다양한 맵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대된 이미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확대된 이미지를, 그러니까 현미경을 보는 확대된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미세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라는 게 뭐냐면, 이 미세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확대된 이미지를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현미경에는 광학현미경도 있고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광학현미경은 보통 한 50배에서 500배까지의 배율로 보지만, 우리의 이 전자현미경에서는 주로 100배에서 예를 들면 뭐 10,000배 또는 10만 배까지 확대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이 전자현미경에서는 우리가 미세조직을 관찰함과 동시에 전자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회전 실험을 하네요. 무슨 실험을 한다고요? 전자 회전 실험. 그러니까 전자빔을 이용한 회전 실험을 해서 우리가 결정 구조 분석에 우리가 전자 현미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 현미경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얘를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분류하는 게 처음에 보는 여러분들 이 주사 전자 현미경이다. 이 주사 전자 현미경은 우리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SEM 또는 SEM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현미경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투과 전자현미경인데, 이게 투과 전자현미경은 시료를 전자가 투과한 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TEM이라고 부르죠. 또는 뭐 TEM이라고도 부르고, 이것이 여러분들 9장 10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9장과 10장에서는 전부 전자에 의한 회전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을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이미지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빔은 전자총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자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극과 음극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총은
조금 이따 보시면 전자청 그림을 볼 건데 음극과 양극으로 있는데 이 음극과 양극 사이에는 가속전압이라는 게 걸립니다. 이 가속전압이 우리가 예를 들면 한 10,000볼트나 또는 한 10만 볼트 사이에 우리가 전압을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사전자현명에서는 보통 한 30kV, 그러니까 3만 볼트나 또는 40kV, 그러니까 4만 볼트의 가속전압을 걸어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전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전자를 만들 때에 그 전자빔의 파장은 다음과 같이 뭐에 의존하냐면, 전자 파입의 파장은 악셀레이팅 볼테이지, 즉 가속 전압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브로이의 이퀘이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을 쓰게 되고, 여기가 막스 프랑크, 요게 프랑크 콘스탄트, 요것이 프랑크 콘스탄트, 요게 질량, 전자의 질량, 저 다음에 요것이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가속 전압 곱하기 일렉트론의 차지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와 같은 카이네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를 얻어서 이 속도를 이 식으로부터 얻어서 이 속도를 여기다 대입하면 파장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파장은, 그러니까 악셀레이팅 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짧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현미경에서는 가속전압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속전압이 아주 높을 때는 우리가 이 가속되는 전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속전압이 30kV일 때 이 전자가 가속되는 속도가 얼마 되냐면 빛의 속도의 한 25% 정도 됩니다. 빛의 속도의 25%가 되고, 가속전압이 예를 들면 200kV일 때는, 200kV면 이게 그러니까 20만 볼트죠. 20만 볼트일 때는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빛의 속도의 한 60% 정도 되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앞에 했던 그런 식을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 의한 우리가 파장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식이 다음에 이 식입니다. 자,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식에 의해서 나머지들은 다 콘스탄트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우리가 여기에 이 값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 식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악셀레이팅 볼테이지가 3만 볼트일 때는 다음과 같이 란다가 0.007 나노미터, 그러니까 약 0.07 옹스트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속전압이 200kV일 때, 이게 주로 TM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TM에서는 주로 200kV 이상을 사용하는데, 200kV일 때는 전자의 파장이 0.025 옹스트롱.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때 카파 K 알파가 란다가 얼마였죠? 이게 1.54 옹스트롱이었죠. 즉 얘에 비해서 엄청 짧은 애예요. 이 전자 빔의 파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SEM에서 주로 우리가 한 이 30kV를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이때 파장만 해도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100배 정도 짧은 우리가 빛의 파장을 갖는, 그러니까 전자빔을 우리가 회절 실험에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자총이 생겨 있는지를 한번 보죠. 이 전자총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전자빔이 나오는 거죠. 전자빔은 만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를 보면 요게 필라멘트라는데 요걸 우리가 꼭 머리핀 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머리핀, 즉 헤어핀 핀 그 필라멘트라고 그래요. 이 필라멘트는 요 끝이 날카롭습니다. 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 한 수십 볼트의 전류를 그러니까 포텐셜에 걸어서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가열을 하고 온도가 예를 들면 한 2000도 정도, 이게 탕스텐 필라멘트인데 이 필라멘트가 탕스텐으로 만드는데 이걸 한 2000도 정도로 2000도씨 정도로 우리가 가열을 하면 여기가 뻘겋게 되고 여기서 열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열전자는 여기가 이 전체 요 위쪽이 이게 이 위쪽이 이게 뭐냐면 이쪽이 음극이 되고 요 밑에 양극이 존재합니다. 요 음극과 양극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가속 전압이 걸리는 거죠. 이 가속 전압이 아까 봤듯이 얼마였죠? 30kV. 그러니까 3만 볼트가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는 여기서 전자는 이게 우리가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극으로 확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돼서 뛰어나오는 거죠. 그 속도가 아까 봤듯이 30km일 때 빛의 속도의 약 25%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25%로 양극적으로 뛰어나오는 게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일정한 파장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는. 그런데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는 여기에 이런 원어트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요 실린더가 있는데 요 실린더는 우리의 필라멘트에 비해서 여기가 좀 더 한 수십 볼트 정도 마이너스를 갖게 돼 있어요. 이쪽이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 되게끔 요렇게 요걸 또 차지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자들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촥촥 퍼져나가지 못하고 이게 음극이니까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 빔이 포커싱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쪽을 마이너스 걸고 이쪽을 약간 플러스를 걸었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 볼테이지에 의해서 이 전자 빔이 포커싱 돼서 여기에 광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광원이 크기가 D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총은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아까 봤듯이 이 앞을 한번 볼까요? 30kV일 때 빛의 속도의 약 25%, 그 다음에 란다가 0.07옹스트롱에 우리가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빛의 속도의 한 25%의 속도, 25%의 속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빛의 속도의 C의 25%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얘가 파장이 아까 정확하게 일정한 파장을 갖게끔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또 여기에 두 번째, 그래서 일정 파장을 갖고 내려오네요. 일정한 란다를 가지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포커싱이 되네. 요게 광원의 크기라 그랬어요. 광원의 크기. 그러니까 이 전자총의 효과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든, 즉 우리가 여기를 가열을 해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총을 우리가 서미오믹 에미션 전자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전자 방사 전자총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나오는 전자의 밀도가 뭐냐면 전자의 밀도가 전류거든요. 이 전류를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건 리차드슨 데시만 이퀴에이션에 의해서 계산되는데, 뭐 얘는 리니어 이게 비례상수, 온도, 그다음에 보면 익스포넨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재료의 워크 펑션이거든요. 이 워크 펑션은 뭐냐면 얘보다 높으면 얘는 전자는 재료에서부터 뛰어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탕스텐은 여기 일정한 값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엄청,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전자의 수가 결정이 되네, 나오는.
이게 우리가 암페아, 즉 전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온도를 막 올리면 텅스텐 필라멘트가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많이 나오지만 금세 탁 녹아서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산에서 얘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종래에는 대부분의 전자현명이 이와 같은 열전자 방사 전자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한 20년, 15년, 20년 전부터 새로운 전자총이 생겨났는데 그게 여러분 필드 에미션 전자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필드 에미션을 줄여서 FE 전자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셈을 부를 때 그냥 SEM 하기도 하고 우리가 FE, SEM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같은 FE 셈인데 얘는 필드 에미션 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드 에미션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게 금속입니다. 이쪽이 금속이고 이쪽이 진공이라면 일반적으로 자유전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가 쓱 와가지고 운동하다가 탕 튀겨서 서페이스 튀겨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긁고 세게 걸어주고 이쪽을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전자가 이렇게 나오다가 표면을 뚫고 이게 전자가 반대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을 마이너스를 해놓으면 이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뚫고 이렇게 탁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필드 에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장이 없거나 아주 약한 전자에서는 금속의 자유전자가 표면 쪽으로 지나다 표면을 탕 부딪혀서 도로 들어가는데 바깥에다가 아주 플러스를 예를 들면 수십 kV를 이렇게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서 이렇게 더한 전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필드 에미션이라고 해요. 이 필드 에미션 건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전자의 수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위 면적당 전자의 수가 밀도인데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의 전자수 밀도가 높은 거네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전자현명에서 만드는 총에서 만드는 광원의 크기를 아까 D0라고 했잖아요. 그 전자빔의 크기가 또 엄청 작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ESM의 특징은 종래에 우리가 썼던 필라멘트, 탕스텐 필라멘트를 쓴 것보다도 빔의 밝기가 훨씬 밝고 놀라지 마세요. 1000배 밝고 빔의 직경도 훨씬 작은 1000배 작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즘에 만드는 현대적인 그러니까 요즘 한 수년 10년 안쪽으로 만든 전자현명은 아무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헤어핀 타입 열을 이용해서 방사시키는 그런 전자총을 사용하지 않고 요즘은 모든 SEM에 다 이 FE를 이용해서 사용하죠. 이 FE 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포텐셜이 걸리네. 요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V1에는 약 3kV 정도로 요거를 걸어서 그다음에 팁과 양극과의 방사전 위에서 팁과 그러니까 양극과에 나오는 그러니까 전류 즉 이 전자의 수를 제어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 V0는 이 전체적인 이게 가속 전압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30kV 일렉트론 볼트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속 전압이 이 V0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전자 총에서는 이 FE에서는 여기 끝이 요게 무지 날카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표면에 도달하는 전자수를 많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던 애가 이렇게 오고 전자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애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팁 끝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표면에 도달하는 전자수를 아주 많게 하고 또 표면에서 떠나가는 표면에서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가는 전자수를 많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뭉툭하게 하면 이게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잘 안 나오는데 이걸 빼죽하게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은 애가 작은 밀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전자 그러니까 서말 필라멘트 타입과 FE의 건을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들 여기 빨간 걸 써는 걸 보세요. 크로스오버 다이아메타 그러니까 이게 광원의 크기입니다. 이게 광원의 크기가 다이아메타가 얘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인데 얘는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이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여러분들 훨씬 필드 에미션이 광원의 사이즈가 이렇게 점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요게 브라이트니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밝으냐? 얘를 보면 얘는 약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8승에서 9승. 그러니까 1000배 이상 밝은 거죠. 그러니까 필드 에미션 건을 가지고 있는 전자현미경이 훨씬 밝고 작은 그러니까 광원을 가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라이프 타임을 보면 얘는 25시간이네요. 금세 끊어지는데 얘는 2년 이상이네. 어이구. 그러니까 누구나 필드 에미션이 좋죠. 그다음에 이것이 사용되는 진공도를 보면 얘가 진공도가 훨씬 이쪽이 진공도가 높은 거죠. 이게. 얘보다 훨씬 진공이 높아야 되네요. 그 FE가 다 좋네요. 필드 에미션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비해서 이쪽 건이 훨씬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좋죠. 이게 아주 굉장히 훌륭하지만 우리가 있다. 자, 그래서 SEM에서는 이와 같이 시료가 있고 이 이게 시료입니다. 시료에 여기 전자빔이 이렇게 튀어들어가고 이 전자빔이 아까 같이 얘기했듯이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빛의 속도에 최소한 25%로 빠른 속도로 쫙 튀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특정한 란다가 또 콘스탄틴 이런 걸 가지고 튀어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다양한 시그널을 만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손바닥을 가지고 딱 치면 소리도 났지만 사실은 내 손바닥에서 열도 났죠. 그러니까 딱 쳤을 때 소리의 강약으로 우리가 얼마나 세게 쳤는지 알겠지만 내 손바닥에서 나는 열을 오르는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얘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위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로 25%로 전자가 이 시료에 즉 고체 시료에 딱 떨어지면 다양한 시그널이 나오네요. 다양한 그러니까 반응을 해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배웠듯이 OJ 일렉트론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일렉트론도 나오네요. 백스캐터드 일렉트론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캐릭터리스틱 엑셀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다양한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OJ 일렉트론, 세컨더리 일렉트론,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그런데 얘들이 발생하는 구역이 OJ 일렉트론은 에너지가 작아서 표면 아주 근처에서만 얘는 완전히 표면 근처에서만 나옵니다. 표면에서만. 이에 반해서 캐릭터리스틱 XA는 아주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생긴 둥그런데 전체가 뭐가냐면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가 나오는 즉 특성 엑스레이가 나오는
특성 엑스레이가 나오는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이 나오는 구역이 이만큼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컨더리 일렉트론은 표면 근처에서 나오고, 이런 애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다 다른 디텍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디텍터는 따로 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AM으로 방송하면 AM으로 들었고, AM 라디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B 디텍터가 있고, 세컨더리 일렉트론 디텍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우리가 스펙트로스코피라는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의 웨이브랭스를 재는 스펙트로스코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백스캐터드를 이용해서 디프렉션을 만드는 그런 디텍터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9장의 파트 2에서 요 EBSD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간단히 여기서는 우리가 백스캐터드 일렉트론과 세컨더리 일렉트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SEM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이 장비가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우리가 SEM 장치입니다. 이게 SEM을 우리가 약 여러분들 가격이 얼마쯤 할까요? 한 5억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 물론 얘는 여기에 뭐가 붙였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가 엑스레이를 측정할 수 있는 엑스레이 에너지를 측정하는 여기 EDS 장치가 있네, 여기 A에.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간 게 있지, 보이죠? C편 밑으로 이렇게. 요게 뭐냐면 EBSD 장치네요. 그리고 요게 요걸 우리가 SEM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SEM 기둥이죠, 이게 기둥. 이 기둥 안에 여러분들 전자기 자석이 들어있고, 전자청이 들어있고, C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많은 디텍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샘플을 집어넣는 샘플 홀더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모니터네요. 모니터가 두 개가 있네. 이 모니터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정보를 요 모니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네. 이게 SEM의 저거네요. 자, 그래서 SEM의 원리를 보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요게 여러분들 요걸 보면 요게 샘플입니다. SEM에 있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 시료예요. 여기가 모니터입니다. 이게 모니터예요. 즉, 이 샘플에 여러분들이 이 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주사를 하는 거잖아요. 주사. 뭘 한다고요? 주사. 이게 스캐닝이 주사입니다. 어떻게 스캐닝하냐면 여러분들 셈에서는 C편에 여기를 예를 들면 여기가 0.2cm의 구역이라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 0.2cm는 구역을 요게 땅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쭉 가면서 스캔하고 다시 쭉 스캔하고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자빔으로 때려 봅니다. 때리고 이렇게 쭉 때리는 걸 우리가 스캐닝이라 그럽니다. 스캐닝. 그러니까 이게 주사를 하는 거예요. 주사. 그래서 이 모니터는 일정한 크기를 갖습니다. 이 모니터의 크기가 20cm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여기다가 보이는데 시그널이 높을 때는 화이트, 그 다음에 시그널이 없을 때는 블랙, 그 다음에 중간일 때는 그레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시그널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블랙입니다. 1번이 블랙이라서 여기 보면 블랙이 됐죠. 2번이 여기서 시그널이 예를 들면 한 3이 나왔어요. 그레이로 표시했네. 이렇게 쭉 가다가 그레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에서 보면 7번에서
많은 시그널이 나왔네 여기서. 이 시그널은 세컨더리 일렉트론일 수도 있고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7번에 여기서 표시해 그러면 여기서 하얗게 표시했네요. 그래서 이게 하얗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C편의 작은 부분을 0.2 부분을 시그널 우리가 스캔한 거를 20cm 모니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일정하죠. 모니터를 볼 때마다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모니터를 우리가 20cm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까만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까맣네요. 여기 까맣다는 건 뭐예요? 시그널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여기가 회색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회색이 나온 곳에서 뭐가 나왔냐면 시그널이 한 3이나 4 정도 나오고 여기서 하얗게 나온 데서 시그널이 10 이상이 나왔다. 이게 하얗게 나온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이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의 사이즈는 여기 일정합니다. 이건 일정한 사이즈, 일정 사이즈야. 그런데 우리가 C편에서 스캔하는 범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캔하는 에리아가 예를 들면 0.2cm라면 모니터는 20cm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0.2가 20cm가 됐으니까 배율이 100배가 된 거죠. 스캔하는 구역을 작게 하면 예를 들면 스캔하는 구역이 0.02cm로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0.02cm가 된다면 얘는 배율이 1000배가 되는 거죠. 10,000배 찍으려면 어떻게 해요? 스캔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편에서 스캔하는 구역을 이거를 0.002로 하면 얘는 10,000배짜리 배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SEM에서는 전자를 스캔을 한다. 이 스캔을 하는 뜻이 뭐냐면 쭉 스캔을 이거 보이죠, 여러분들? 스캔한다. 그러고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는 아까 봤듯이 다양한 정보가 있었죠. 그 정보를 읽어들어서 정보가 시그널이 많으면 화이트, 시그널이 적으면 그레이, 시그널이 없으면 블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샘 시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시료입니다. 여기가 시료고 우리가 이제 한 위치에 이와 같이 전자가 이렇게 탁 입사됐어요. 실제로 전자가 3개가 들어간다면 이 3개는 사실은 지나가는 경로가 다 틀립니다. 이 시료 안에서 얘들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튀어나가죠. 이렇게 이동하다가 튀어나가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히로로부터 튀어나가는 걸 우리가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즉 BE라고 불러요. BE 후방산란 전자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것은 다 다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렉트론이 들어간 곳과 나가는 것은 다 다르네요. 이 BE가 나가는 비율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코에피션트. 이걸 우리가 계수라고 그러죠. 계수. 그러니까 얘는 BE 이 코에피션트가 우리가 이 예타 값이 되는데 이 예타 값은 다음과 같이 처음에 들어간 게 예를 들면 100개인데 100개가 이게 예를 들면 100개가 다 튀어나오면 요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튀어나가는 수는 뭐에 의존하면 이게 원자 번호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크면 얘가 커지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한 재료에 여기가 원자 번호가 10인 곳이 있고 여기에 원자 번호가 50인 곳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는 예타가 작고 여기서는 예타가 이거는 이쪽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B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면 여기는 밝고 화이트고
여기는 어두운 색깔이 되겠네요. 여기는 다크한 색깔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콘트라스트를 만들 수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의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은 원자 번호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네. 뭐라고요? 원자 번호 G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후방산란 전자, 즉 BE 이미지입니다. BE. 자, 그다음에 이 BE는 물론 이와 같이 판판한 것을 때릴 때와 이게 지금 입사각이 0도인 경우예요. 입사각이 여러분들 이와 같이 45도인 경우, 즉 입사각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나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지만 이렇게 입사각이 45도이면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5, 6, 7, 8 뭐 이렇게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사각에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 이 후방산란 전자 방출계에서 예타도 커지네.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이렇게 커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방산란 전자, 즉 B2를 많이 얻고 싶다? 그러면 C편을 이렇게 기울이면 되겠죠.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할 때도 우리가 C편을 약 70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우리가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보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컨다리 일렉트론입니다. 아까 봤듯이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은 뭐냐면 이게 시료라면 여러분들 시료라면 이게 재료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중에서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가면 이게 BE였죠.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원래 얘가 이렇게 생긴 얘가 들어가서 지나다가 원래 들어간 놈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야구공을 물에다가 세게 딱 던졌는데 야구공에서 물속에 조금 당겼다가 다시 다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 걔가 원래 야구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이라는 것은 우리 세컨더리 일렉트론은 걔가 아니라 이 재료 안에 있는 우리가 루즈리 바운드리 된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얘가 처음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탁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호수예요. 호수에 우리에게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여기다 여러분들이 뭘 던졌죠? 돌멩이를 던졌어요. 뭐 야구공 들고 이거 던졌는데 이 던졌는데 여기 바깥에 있는 얘들이 이렇게 표면에 있는 애들이 툭 펑펑 튀어나오죠. 얘는 원래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속에도 여러분들 재료 속에도 여기에 많은 자유전자나 아주 밸런스 전자같이 아주 위크하게 본딩된 전자들이 이 안에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재료 속에 요게 여기서 들어오는 센 속도로 빛의 속도의 25% 이상의 속도로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전자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 그 원래 재료 속에 있는 전자가 바깥으로 자기 전자가 원래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프라이머리 일렉트론이라면 프라이머리 일렉트론과 상관없이 재료 안에 있는 애들이 얘한테 떠밀려 나가는 애들, 떠밀려 나가는 전자를 우리가 2차 전자, 세컨다리 일렉트론 또는 SE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프라이머리 전자가 들어가다가 이렇게 탕탕 튀어나간 거 보이죠? 이거 세컨다리 일렉트론입니다. 또 얘가 들어가면서 이거 보세요. 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세컨다리 일렉트론을 막 만드네. 막 만드는데 여기서 죽어버렸네. 이거 죽어버렸네. 막 만들었네. 막 많이 만들죠. 여기서 비금질 층계 여기 세컨다리 일렉트론이 이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표면층에 오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 이렇게 하나, 둘. 그러니까 약 한 0.5 나노미터 표면 근처에서 뭐예요? 표면 근처에 있는
근처에서 세컨더리 일렉트론은 그러니까 재료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단지 표면 근처에서 발생한 애들만 표면 밖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많은 들어간 자신은 여기지만 많은 애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백스캐터드 일렉트론도 있지만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던졌는데 한 수십 개가 이것저것에서 튀어나가네요. 어디에서? 표면에서. 표면 근처에서. 이런 특징이 있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SE, 즉 표면 근처에서 방출되는 우리가 SE의 에너지를 보면 아까 우리가 프라이머리 일렉트론, 즉 재료에 이렇게 집어던지는 것에 에너지가 얼마나 그랬죠? 이게 30kg 일렉트론 볼트라 했으니까 얘가 뭐냐면 3만 볼트였습니다. 일렉트론 볼트. 그런데 우리 세컨더리 일렉트론은 표면에서 비실비실하고 튀어나가는 애들이 표면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그 에너지는 약 한 5에서 10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되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입사전자는 엄청 큰 에너지지만 이거에 비해서 SE의 에너지는 엄청 작으네요. SE의 에너지가 10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얘들이 표면 근처에 있는 애들만 이거 튀어나가지 이 안에 있는 건 못 나오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들의 이동 거리는 대부분 이 5나노미터 이하니까 아주 시편 표면에 대한 애만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SE의 발생은 여러분들 아까 BE는 이 뭐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Z 즉 원자 번호의 이미지를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Z 이미지가 얘는 원자 번호와 결정방이 전자 구전의 의존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의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로서 이런 이미지는 B는 못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네. 그런데 SE의 발생 이 델타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델타가 얼마나 많이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많이 나오냐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2차 전자의 방출 계수입니다. 세컨더리 일렉트론 코에피션트인데 얘들은 뭐에 의존하냐면 알파각에 아주 민감하네요. 그러니까 입사각에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얘는 델타가 90도 근처 가면 엄청 커지네요. 여기 가면 와 이렇게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컨더리 일렉트론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 번호에도 의존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전자 본딩 이런 것도 의존 안 하는데 어디에 의존하냐면 주로 알파각에 의존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날카로운 모서리에서는 델타가 아주 크네요. 그 다음에 편편한 데는 알파가 작으니까 엄청 이 델타 값이 작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너 전자해명 셈 좀 찍어와라. SEM 좀 하나 찍어와라.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SEM 이미지를 만드는 게 세컨더리 일렉트론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유로 이게 뭐냐면 그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서 사용하는 동전에 유로 동전에 우리를 SE 이미지를 한번 찍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그러니까 세컨더리 일렉트론 이미지라는 것은 뭐의 이미지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델타에 의한 이미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에 그러니까 델타의 컨트라스트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사진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거에는
아무런 콘트라스트도 없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제로죠. 그런데 이 동전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판판한 데는 약간 다크하게 나왔고 모서리가 진 곳은 이렇게 하얗게 나왔죠. 원래 동전에 이거는 같은 구리로 만든 건데 여러분들 왜 하얗고 여기가 까맣습니까? 그게 아니라 요 하얀 데서는 델타 값이 크고 요 판판한 데서는 델타 값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SEM 이미지는 여러분 뭐의 이미지라고요? SE 이미지인데 세컨더리 일렉트론 이미지인데 얘는 또 뭐의 이미지라고요? 여러분들 델타의 이미지네요. 그러니까 얘는 까만 애를 가서 찍었다고 우리가 까맣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얀 물건을 찍었다고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서리가 진 곳은 하얗게 보이고 판판한 곳은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들이 동전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에 보면 마커가 있는데 여기가 마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보니까 1mm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우리가 마커라고 봅니다. 이 마커를 뭘 마커했어요? 길이를 마커한 거죠. 여기 1mm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요거 한 3배 정도 되니까 유로라고 쓴 게 약 3배 한 3mm 정도 되네. 그러니까 요거의 3배니까 여기서 유로 전체의 길이가 약 한 3mm 정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확대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걸 확대해서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40배로 확대를 해서 본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SEM 이미지를 봤다는 게 뭘 봤어? 여기서는 SE, 세컨더리 일렉트론 이미지를 봤다. 세컨더리 일렉트론 이미지는 뭐의 컨트라스트다? 델타 컨트라스트다. 아까 만약에 셈에서 B 이미지를 봤다. 뭐의 컨트라스트다? 얘는 원자 번호의 컨트라스트가 얻어진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히 SEM이 어떻게 생겼고 SEM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SEM에서 스캔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우리가 C편에서 스캔하는 게 어떻게 모니터에서 우리가 정보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9장의 파트 1이고 곧 이어서 9장의 후반부에서는 EBSD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